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KF입니다. 최근 들어서 조선 섹터에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이 실적 자체가 워낙에 좋아지기 때문에, 그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가 이제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조선 섹터에 수급이 안 들어올래야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는 조선주 아저씨답게 이번에 조선주 그중에서도 엔진 관련된 핵심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자 하고, 사실상 KF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는 여러 번 해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KF의 방향성이라던가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 혹은 어떤 점이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분석해드리기 앞서서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좀 해주셨어요. 이분은 나이가 굉장히 젊습니다. 이제 20대 한 중반, 네, 그 정도 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본인만의 스타일을 확고히 잡아나가고 계세요. 네, 필사단 멤버분이시고, 오프라인 때 이제 모임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본인의 스타일이 이제 확고하게 잡혀나가고 있다, 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과는 좀 다른 기업들도 많이 섞여 있지만 이분만의 스타일로 좀 나아가고 있는 것이 좀 느껴지고 있어요. 필승님 안녕하세요. 주간 수익률이라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수익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시대 흐름을 읽는 능력,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제 하는 투자자라면, 이분은 기술적 분석에 좀 쏠려 있어요. 그래서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하고 계시고, 뭐 수익률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분석방이나 텔레그램방에서 핵심만을 꾸준하게 강조드리고, 핵심 산업들, 핵심 기업들만 꾸준하게 강조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서 거기서 가장 강한 놈들, 대장주의 역량을 보일 수 있는 놈들을 위주로 좀 잡아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KF에 대해서 좀 핵심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이 독점, 이 엔진에 들어가는 핵심 기자재를 독점 납품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소모품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독점 납품인데 이게 하필이면 또 소모품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현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것들이 좀 타겟이 되고 있느냐, 이중 추진 연료 엔진이 타겟되고 있는데, 자, 이중 추진 연료 엔진 말 그대로 두 가지 연료를 쓸 수 있는 엔진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핵심 기자재인, 엔진 핵심 기자재인 그런 실린더 라이너를 이제 한국에서 독점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도 두 개 정도 기업밖에 없습니다. 이제 동아공기, 일본의 동아공기, 한국의 케이프,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뭐 어마어마해요. 보통 조선주라 한다면 영업이익률이 뭐 10% 내외, 이 정도로 알고 계시겠지만, 이 케이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거의 30%, 영업이익률 거의 30% 가까이 있죠. 한국에선 독점, 전 세계적으로도 두 개 기업 정도밖에 제대로 된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나는 곳이고, 다른 기업 제품을 쓰고 싶어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소모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모품이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중 추진 연료 엔진, 따라서 실린더 레이러가 거의 2배가량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 전에 연료 시스템보다 이중 추진 연료 엔진으로 되면서 2배 이상의 실린더 라이너가 쓰게 되는 것이고, 그 두 번째로는 현재 뜨고 있는 그런 추진 연료 엔진이죠. 암모니아, 그리고 메탄올. 여기서는 실린더 라이너가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 더 자주 교체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예전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전기선, 이 대규모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전기선 같은 경우는 메탄올 추진선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고, 최근에 수주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메탄올 추진 연료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항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몇의 항구에서만 이제 벙커링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메탄올을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메탄올 추진 연료 엔진에 대한 그런 수요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미래에는 암모니아라던가 수소연료 추진선에 쓸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두 개가 하필이면 독성이 좀 있어요. 독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엔진 안에 있는 기자재들이 부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실린더 라이너 같은 경우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부식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AS에 대한 수요라던가 교체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과 같이 그냥 그냥 조선에 선박에 실린더 라인을 설치하고 끝,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AS 혹은 교체 물량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거의 50대 50 정도로 오고 있어요. 교체 물량과 그리고 이 신조선 물량이 50대 50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사실 지금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죠. 지금 보시면 자 올해 기준으로도 이제 별도로만 보더라도 연결로 보든 별도로 보든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1680억이죠. 여기서 올해 기준으로 실적이 최소 200억 이상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벌써부터 당장 올해부터 PER이 10 이하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내년, 내후년, 3년 뒤, 4년 뒤로 갈수록 실적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이미 신조성과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조선사들에서 받고 있는 선가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이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는 점, 영업이익률이 독보적이라는 것을 봤을 때에도 글로벌 독과점 기업이라는 점,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세요. 작년 기준으로 약 7%의 배당 수익률이 있었고 이번에 딱 매각이 좀 추진되고 있죠. 이게 700억 정도의 현금이 들어오는데 700억의 현금이 들어올게 될 경우 이게 어디에 쓰일까? 과연 작년처럼 만약에 주주 환원책을 쓰이게 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가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메탄올 추진선으로 갈 때 한국 기업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한국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인데 잘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한국 기업들은 메탄올 추진선, 암모니아 추진선을 상당히 반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LNG 추진 연료 같은 경우, LNG선 같은 경우에는 이 GTT에게 이제 화물창을 이제 인계받은 거죠. 따라서 매출의 5%를 떼줘야 돼요. 영업이익이 5%도 아니고 매출의 5%를 떼줘야 됩니다. 참고로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다고 할 수 있는 현대사무중공업이죠. 예, 한국조선 해양의 그 영업이익률을 보더라도 그래봤자 이제 막 10%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매출의 5%를 줘야 된다고? 그래봤자 가장 잘 나가는 조선사가 1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매출의 5%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도 4.51%, 올해 2분기 기준으로도 4.5%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GTT에 떼주는 로열티가 없다면 실적의 2배로 뻥튀기 되는 거예요. 당연히 조선사 입장에서는 매우 크게 반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가장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한국의 조선사들 그리고 케이프와 같은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소모품 자재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의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 이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끼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미 케이프 투자증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조선 기자재 쪽만 보더라도 이미 올해 같은 경우는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케이프 투자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F 부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의 좀 우려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케이프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PF 대출 이제 노출 비중이 10%가 안 돼요. 보통 다른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소형사가 보통 한 34% 정도, 그리고 중형사가 약 44% 정도 되고 대형사도 30% 가까이 되는데 KF투자증권은 애초에 PF 쪽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증권사입니다. 10%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KF까지 리스크하게 다가온다면 다른 증권사들은 죄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발생할래야 발생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PF 쪽에 대해서도 딱히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규제에 따른 친환경 정책, 그에 따라서 대두되고 있는 이중 추진 연료, 그 중에서도 메탄올과 암모니아는 KF에 가장 수혜를 줄 수 있는 추진 연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독과점적인 그런 산업을 이미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라던가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수혜 정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AS 비중이라던가 혹은 신조성가 비중이 똑같이 올라오게 되면서 5대5라는 거의 황금비라는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점 뿐만 아니죠. 한국 기업이라고 해서 한국 기업들에만 이제 납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럽이라던가 일본, 중국까지 납품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적인 조선 섹터의 슈퍼사이클이 이제 막 불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KF의 성장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실적에 대한 성장,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선 섹터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다면 지금 보시면 쌍바닥을 그리고 나가고 있죠. 이제 쭉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돌입해 있고 지금부터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올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현재 케이프를 투자 중에 있고요.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투자 내역,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KF에 대한 분석이었고 조선주주 아저씨답게 조선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핵심 기자재에 대해서 분석해드렸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